웰메이드 시대극 드라마 아마겟돈 타임으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으로는 영화 칼럼니스트 민용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녹화할 때 헌트 같은 영화, 높 영화 맞습니다.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화도 작가님께서 아주 좋은 평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영화 보셨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가 어떤 시대나 역사를 좀 반추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먼 과거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지금 동시대에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각을 강추하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약간 재난 영화 같잖아요. 그쵸. 뭔가 딱 드는 느낌, 아주 강력한 느낌이 있는데 네. 제목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먼저 작가님께서 이번 영화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1980년 뉴욕 퀸즈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이 있는데 이제 폴이라는 유대인 집안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선생님에게 뭔가 장난을 치다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낙인을 찍히는 문제로 찍히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 또 학교에는 또 다른 문제인 흑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갑자기 또 절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를 묶여서 거의 문제와 집단처럼 보이겠죠. 근데 사실 폴의 집안은 굉장히 또 나름 교육열이 높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자꾸 학교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아이를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우정을 돈독하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난관을 만나게 되고요. 또 동시에 그 존이라고 하는 흑인 친구는 아무래도 이 친구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두 집안의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좀 어떤 변수로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영화의 어떤 아이러니로 그 후반부에 굉장히 큰 어떤 진폭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인데 우리에게 뭐 최근 작품이라고 하면 뭐 잃어버린 도시 Z라든지 에드 아스트라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공상 영화라 해야 될까요? 좀 규모도 좀 작지 않고 맞아요. 이런 영화로 그나마 좀 알려져 있는데 제임스 그레이 감독 어떤 영화 감독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감독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감독과 같이 작업한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이 감독의 어떤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방금 말씀 주셨던 에드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우주 SF 영화죠. 그리고 잃어버린 도시 Z 같은 경우는 로버트 패틴슨 같은 이제 배우가 출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전의 작품들을 보면 뭐 이민자라는 작품이 있고요. 투 러버스 같은 작품이 있고 더 야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호아킨 피닉스가 꾸준히 출연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호아킨 피닉스의 과거에 이 감독의 일종의 페르소나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굉장히 실력 있는 배우들 그리고 명망 있는 배우들이 이 감독과 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아마겟돈 타임도 보면은 에넷 웨이나 앤토니 홉킨스 같은 배우가 나오는데 이 영화 좀 약간 변수가 있었어요. 원래 코로나 때 촬영을 못해서 그때 갑자기 스케줄이 다 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스팅된 배우들이 대단한데 원래 어떤 배우들이었냐면요. 로버트 드니로가 원래 캐스팅됐었고요. 심지어 케이트 블란쳇이 있었고요. 굉장히 뭔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배우들이죠. 이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미국의 새로운 어떤 시네마씬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감독 자체가 뉴욕 퀸즈 출신이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워낙 자전적인 영화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지금 이 영화가. 이 감독이 유년 시절에 실제로 뉴욕 퀸즈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초반에 보면 그 길을 지나갈 때 학교의 외관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외관을 찍은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도시 Z나 아니면은 에드 아스트라 같은 경우 좀 규모가 큰 작품이잖아요. 대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잃어버린 도시 Z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존의 어떤 그런 정글까지 들어가서 찍은 작품이기도 하고 그 에드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툭 터진 스튜디오에서 그 일종의 블루마키라고 하죠. 그 CG 처리, 맞아요. 그 CG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텅 빈 곳에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 감독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지치고 이 텅 빈 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허무가 많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나한테 맞는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겠다. 그 이야기가 결국 본인 내면에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전적인 어떤 이야기를 발굴했는데 그게 뉴욕 퀸즈가 되는 유대인 집안의 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냐라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유년 시절에 미술에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폴이라는 소년이 미술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좀 무시하는 거예요. I think I want to be an artist when I grow up. You're gonna be an artist if you want to be. Nothing's gonna stop you. You're going to college. He'll have dinner with kings if he plays his cards right. 소위 말해서 너 그렇게 하면 밥 먹고 가기 힘들다. 그렇죠. 성공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 직업인데 예. 그 직업을 네가 추구했을 때 결국 네가 먹고 갈 수 있겠느냐. 다른 걸 해라. 이런 식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아버지가 유년 시절에 본인이 10대 때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가 영화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영화 감독 절대 못 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지만 결국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어떤 꿈 같은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너지지 않았던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던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는 어땠을까, 네.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로 침전해서 이야기의 어떤 원형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미국의 뉴욕이 배경인데 이 영화의 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영화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그 80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네. 이 인물이 계속 TV나 미디어를 통해 계속 제시가 돼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시대 배경을 보여주는 장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메시지랑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폴이라는 소년과 존이라는 소년이 서로 피부색이 다른 두 절친인데 이 두 친구가 갈라지게 되는 배경은 어떤 집안의 어떤 빈부격차 같은 것도 있고 동시에 그 사회적인 구조적 차별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레이건과 연동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레이건이 말했던 게 그런 약간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써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결국 그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이 만들었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약간 차별적인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시대가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80년에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게 결국에는 지금의 힌트는 과거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건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걸 유년 시절의 어떤 소년의 관점을 빌려서 시대를 병풍처럼 두르는 거죠. 폴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또 터닝 전환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종이 섞여 다니는 공립학교였다가 이제 백인 1세기인 사립학교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동급생들은 또 어떤 그런 미디어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런 레이건을 또 이렇게 추종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도 있게 되고 인종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일종의 엘리트주의에 관한 약간 좀 비판적 성찰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에는 백인들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인 아이들을 백인 엘리트로 키우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네는 장래 이 나라 이끌어갈 뭐 CEO가 될 것이고 정치인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결국 백인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인종적인 그 분리는 별로 없잖아요. 없죠. 예.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국가로 가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한민족이란 말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말을 안 쓴 이유가 사실 그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 아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예. 과거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게 있었죠. 학벌주의나 어떤 인적인 어떤 연결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리트주의가 있었죠. 예. 어느 대학 출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학연, 지연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네가 결국 한국의 미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집단을 너네가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미래 권력이라는 어떤 그걸 이해하는 구조로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백인들에게만 주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미래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의 지지해야 될 대상인 어떤 레이건을 연호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익숙해지지 못하는 아이가 바로 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지금 제임스 그레이 같은 감독이 돼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온 어떤 시절은 사실은 지나가버린 시간으로 인식하지만 지금을 바라보는 거울 같은 어떤 그 장치가 이미 지나온 과거에 있다라는 걸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 과거를 왜 돌아봐야 될까라는 의문을 사실 이런 영화들이 해소해 주는 거예요. 예. 해소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러니는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와서 결국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외할아버지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유대인 집안에서 이제 자라났던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출신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15살 때 군인들이 쳐들어서 그 15살 소녀의 눈앞에서 부모를 죽이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종의 그 난민처럼 그 영국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영국으로 간 어머니가 결국 미국으로 넘어와서 네. 우리가 이런 가족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결국 이들은 백인 집안이긴 하지만 과거에 핍박받았던 유대인 집안인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흑인 차별을 뭔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미국 사회를 봐라. 네. 라는 메시지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열심히 주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놈들에게 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너의 과거를 잊지 말고 너의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남들의 과거가 될 수 있는 그 차별을 너는 결코 모른 척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줘요. 결국에는 그런 핍박을 받았던 대상이었던 집안의 출신이 그런 똑같은 핍박을 대물림해서 아니면은 적응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그런 메시지는 폴한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객에게 던지는 동시대 미국인에게 던지는 혹은 세계인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소년의 성장기 자체를 일종의 프리즘 삼아서 그 시대를 비춰서 일종의 스펙트럼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활보하는 길에서 그냥 보여주는 풍경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경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왔나를 이 한 소년을 키를 잡고 결국 그걸 보여주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동시에 이 소년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약간 그런 비범한 야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실에 관한 영화라고도 하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영화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그 상실감이라는 건 시대의 상실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몇이나 남아있을까. 예. 그리고 동시에 그런 거대한 혐오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소년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미래의 어떤 대상이들, 미래를 이끌어내갈 주역이 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21세기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바로 이 아마겟돈 타임인 거죠. 아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워낙 뭐 멋지신 분이었고 아주 그 긍정의 아이콘이셨거든요. 제가 힘들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자꾸 할아버지를 소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에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분이니까. 네, 사실은 요즘에 그 양극화된 어떤 혐오가 굉장히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제 호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를 안 보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지지 않으려면 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의 혐오에 맞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 그 혐오를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어쨌든 그리고 힘있게 던지는 네. 그런 캐릭터가 어른으로서 등장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관객은 이걸 받아들이는 소년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그 제목도 굉장히 좀 묘한 지점이 있다. 네. 그레이 감독 저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네네. 유령 얘기처럼 좀 다루고 싶었다 이런 이게 그 얘기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조명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주인공의 집안 자체가 조도가 굉장히 뭐 낮기도 하고 네네네. 또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까만 실루엣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냥 그 빈 공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화가 무엇인가 있었다가 좀 없어진 느낌. 아까 뭐 할아버지 얘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걸 계속 각인시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의 연출을 들여다보면. 일단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다리우스 콘지라는 감독인데요. 네. 뭐 한국에서도 익숙한 감독이죠.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촬영한 예. 감독이기도 하고 지금 촬영 중인 미키 세븐의 촬영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감독의 아주 예전작 중에 유명세를 만들어준 작품을 찾아보면 데이비 핀처의 세븐이나 패닉룩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 감독의 특기가 결국 어떤 그림자나 그리고 빛의 어떤 그 조도나 명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기들이 굉장히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촬영 감독의 어떤 연출적인 그런 그 기술이 감독의 의도와 굉장히 잘 밀착한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왜 영화 제목이 아마겟돈 타임인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레이건이 방송 중에 내뱉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심지어 당시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러면 우리에게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나처럼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이 너네 필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부터 하고 네. 대선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많이 네. 활용해 버리는 건데 이제 이런 어떤 시대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1980년에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임하는 상황이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이 1980년인 것도 결국 그런 메시지와 밀착하는 시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럼 80년대 그랬구나만 보여준 영화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아마겟돈 타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예. 그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제목과 굉장히 유사한 아마지던 타임이라는 더 클래시라는 그 영국 펑크락 밴드의 음악이 삽입됩니다. 예. 영화에 보면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써요. 뭐냐면 막 오늘 밤에는 많은 사람이 굶주리겠구나. 오늘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희망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식의 가사예요. 네. 결국에는 어떤 그림자가 뭔가 드리우는 사회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대를 배경에 둔 작품인데 사람들은 결국 그 그림자에 잠식당하면서 잘 모르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 3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지금 전쟁이 지금 지구 한국에서 굉장히 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양 진영 간의 대립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뭐 심지어 막 제3차 대전이 어쩌고 핵전쟁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80년대 그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80년대와 지금 2022년이 너무나 흡사한 거죠. 그렇네요. 감독의 어떤 창작자의 시각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성인이 된 감독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르지가 않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는가? 결국 지금이 아마겟돈 타임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제목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작가님께서 꼽는 이 영화 속에 뭐 돋보였던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이 영화는 앤서니 홉킨스의 연기를 보는 그 위안이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예. 왜냐하면 갈등과 어떤 차별과 혐오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있지만 한 소년의 성장을 따라가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 소년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앤서니 홉킨스가 연기하는 할아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과거를 잊지 말고 잘 자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을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방불을 끄고 어머니랑 같이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바로 유대인의 어떤 흔함과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 영화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년이 계속 자신의 어떤 꿈을 자각하면서도 뭔가 자신의 어떤 현실을 굉장히 뭔가 관찰하게 되는 그런 시선과 이제 결부되는 씬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배우의 연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위로와 감동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무겁고 좀 심각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네. 마냥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캐릭터를 면밀히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앤서니 홉킨스 연기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 아마겟돈 타임 한 줄 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네. 어제의 삶에서 찾아낸 오늘의 질문 그리고 날카롭고 비범한 시선과 사고의 시네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네마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영화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시네마라는 고유명사가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영화는 그래서 사실은 막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어떤 시대와 배경을 면밀하게 쫙 펼쳐놓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화로 체험하는 거는 그 시각적인 자극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상한 체험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영화가 주는 체험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더 풍부한 영화에 대한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와주신 인영준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